네, 이번엔 SFU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까 합니다. SFU는 지금 BC주에 있는 대학교고요. 최상급 대학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치면 약간 뭐 서강대, 뭐 성균관대 이 정도 급의 위치를, 아, 차지하고 있는 학교예요. 일단 SFU 대학을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자석 과목이 필요합니다. 맥기라고 똑같죠? 그래서 다섯 과목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능력 증명하는 건 여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보통 4년 뭐 이렇게 원했는데 여기는 3년만 캐나다 대학에서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증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3년 안에 하셨으면 당연히 영어 능력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토플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맥길과 비슷하게 조금 낮은 편입니다. UBC, UT에 비해서는. 자, 학부 요강을 한번 볼게요. 일단 공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SFU 공대 꽤 좋은 편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새로운 공대들이 워낙 좋은 게 많이 생기고, 워털루나 뭐 UT가 워낙 넘사벽으로 좋아져서 조금 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엔지니어링이 아직도 굉장히 좋은 학부고요. 일단 다른 대학교와 비슷합니다. 과목 선택이 거의 없어요. 영어 12, 수학 12, 물리 12, 화학 12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미적분 12학년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 12학년 과목 일단 무조건 필요하고요. 수학 12학년, 그다음 물리랑 화학, 생물, 미적분 중에 무조건 두 과목은 들어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대에도 어느 정도 염두를 두셔서 제2지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공대 준비하시면 자연스럽게 만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과 아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제 12학년, 그다음에 수학이나 과학 중 한 과목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문사회학과 계열에서 무조건 한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수해야 되는 게 세 과목이 되겠죠. 영어, 수학학 중에 하나, 인문사회학에 하나. 그러면 나머지 두 과목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커머스, 여기 이제 BD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12학년, 수학 12학년은 필수고요. 나머지 과목은 이제 자기 선택이 있는데, 다만 SFU에서 유일하게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소개서까지 필요로 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FU 어드미션을 하실 때 좀 특이점들이 있는데, 일단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재수강 과목에 페널티가 없습니다. 이거는 UBC하고 같아요. 그래서 재수강을 하시더라도 페널티가 없으니 점수가 마음에 안 들으시면 언제든지 리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반 과목으로 하면 한국어를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챌린지 이그잼 지난번에도 그 대학교 맥길 대학교 때 제가 설명 살짝 드렸는데, 챌린지 이그잼이면 점수 인정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카운셀러랑 잘 얘기를 하셔서 일반 과목으로 크레딧을 받으셨다면 한국어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적표 제출 시기가 UBC와 동일은 해요. 다만 UBC보다는 약간 속된 말로 유들이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유들이가 있어서 셀프 리포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BC 같은 경우에는 셀프 리포팅이 있긴 하지만, 그 셀프 리포팅을 하실 때 이제 원래 자기 성적표, 공식 성적표를 같이 이제 스캔을 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SFU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아직 안 나왔더라도 자기 인턴 점수, 학교에서 현재 받고 있는 점수를 미리 넣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점수가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점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미리 셀프 리포팅을 해두시면 1월, 2월에도 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대학교에서 이제 본인이 자기 점수를 너무 뻥튀기해서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빠꾸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좋지 않죠. 대학교에서 그런 걸 알면 이 기록 자기가 보고한 점수랑 나중에 이게 온 점수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입학 취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냥 시간상 유리하실 거면, 점수를 좋게 받고 계신다면 그럼 빨리 내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얼리 어드미션을 어느 정도는 좀 자기 관리하에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셀프 리포트는 일단 각 대학마다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원서를 하고 나면 대학교에서 그 학생의 계정을 주잖아요. 그럼 그 계정 안에 셀프 리포트 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점수를 미리 넣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에서 그거를 딱 보고 SFU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격을 줍니다. 근데 이제 UBC나 맥길 같은 경우에는 셀프 리포트를 하더라도 그 공식 성적표를 받을 때까지는 합격을 주지 않습니다.
UBC는 일단 공식 성적표를 같이 넣어야 하고요. 맥길이랑 토론토 같은 경우에 셀프 리포트를 하더라도 성적표가 오기 전까지는 합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SFU 같은 경우에 내 점수를 막 한 95를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92, 93 정도 나오면 괜찮아요, SFU는. 근데 UT나 맥길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셀프 리포트는. SFU는 일단 캐나다에서는 최상급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 합격대가 아무래도 그 학교들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SFU가 뭐 특별히 막 더 막 안 좋은 대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으로 치면 성균관대, 서군관대예요. 당연히 뭐 연대고대 갈 수 있으면 뭐 성균관대 이런 데가 좀 낮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학교 자체를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FU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점수 받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플랜을 하시고서 미리 준비를 하셔갖고 점수를 만들어내면 도움을 받으시면 그냥 원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니까. 다만 SFU는 그 유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현지,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이죠. 에 대한 그 합격성이 조금 달라요. 근데 SFU급에 있는 대학교들, 다른 대학교들 캐나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시츄에이션이라 하더라도 도움만 받으실 수 있으면 항상 갈 수 있는 데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하실 때 그 점수가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지금 아직 저학년, 9학년, 10학년이신데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캐나다 대학은 9학년, 10학년 거를 일절 쓰질 않습니다. 점수 자체를. 그래서 11, 12학년 거를 위주로 쓰기 때문에 11학년 때 점수도 안 좋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12학년 점수에서 극상의 뭐 임프루먼트를 보인다.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됐다. 이런 경우도 대학교에서는 좋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안 나왔다고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10학년 뭐 점수가 막 간신히 50 패스를 할 정도였어요. 막 50 몇 분 나왔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50%를 넘겨서 일단 패스를 빨리빨리 하시고요. 다만 11학년, 12학년 때 어려운 과목이 한꺼번에 이렇게 겹치는 걸 막기 위해서 10학년 때 11학년 과목을 하나 끌어내려서 미리 그거에 집중을 해서 점수를 뽑고요. 그 다음 또 11학년 끝날 때쯤에 12학년 과목들을 한두 과목 정도를 또 끌어서 내려서 그거를 또 점수를 잘 받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럼 12학년 때는 12학년 과목이 좀 덜 남겠죠? 이런 식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점수를 뽑는 식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과목 수를 맞추시면 그러면 원하는 대학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